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사탐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마인크래프트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놀랍게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을 위해서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한국의 셧다운제 시스템의 구축 비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셧다운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게임사 자체로 만 16세 미만의 한국인 청소년을 골라낸 다음 이들의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굳이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느니 차라리 미성년자 전체를 막아버리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문체부와 여성가족부는 어떤 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과 부모의 합의 하에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그러니까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런 청소년 보호 제도로 일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원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원래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함께 존재를 했던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시사 스피치를 통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왜 폐지됐는지 한번 그 배경을 짚어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셧다운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향후 전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2011년 처음 도입이 됐고, 도입이 될 당시에 그 정당성은 청소년의 수면 시간 보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논리였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셧다운제를 실행을 하고 보니 청소년의 수면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8년이 지난 2019년까지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약 1분 30초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 게임만 셧다운제의 대상이 됐을 뿐 모바일 게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여기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조사에서 셧다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은 대화하기, 사진 동영상 서비스, 음성 통화 서비스 다음으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이미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하나를 셧다운한다고 해서 이것이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혹은 협회들은 셧다운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문체부와 콘진원의 게임 백서를 제시를 하는데요. 셧다운제를 시행한 후 1년 만에 만 9세에서 19세 사이에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 비율이 10%에서 다음해 1.5%로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양측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찬성 측은 청소년의 수면 시간에 초점을 맞췄고, 반대 측은 게임 시간 이용 자체의 감소에 의미를 뒀습니다. 다만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을 하면 게임 시간의 감소는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처럼 셧다운제의 취지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카카오톡 등 기타 SNS나 인터넷 서비스로 셧다운 제도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셧다운 제도가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심야 시간대에 서비스만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과를 까고 보니 오히려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심야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차단해서 수면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애초에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이야기를 돌려보고자 하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가 됐으니 청소년들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또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를 하기 때문인데요.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서 가정이 요청하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사들은 어떤 이런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해외 게임사들이 과연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게임 시간 선택제와 유사한 자녀 보호 서비스들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소니, 닌텐도 등의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또한 이런 것들을 게임 시간 선택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셧다운제의 보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어떠한 규제로서 그 목적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과정 안에서 논의와 협조를 통해서 자녀와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사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